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지난 주말 32년 만에 대폭설이 제주에 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 제주에 꽁꽁 묶여 있었죠. 월요일부터 운항이 재개됐고 현재 절반 이상 대부분의 체류객이 제주를 탈출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천재지변은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과제가 남았죠.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항과 항공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승객들은 앞으로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는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국토교통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파가 얼려버린 건 제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은 한강 유람선 침수 뉴스인데요. 어제였습니다. 얼음이 둥둥 떠있는 한강을 유람하던 배가 유빙과 부딪히면서 선체 절반이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외국인과 승무원 등 11명이 타고 있었고요. 모두 구조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행 유선과 도선사업 법 규정엔 기상 상태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세부 기준을 국민안전처와 논의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기상 관련 규정이 법에 탑재돼야 유람선 이용객들 재난으로부터 미리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아하의 테이크 온 미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던 제주공항. 이용객들 입에서요. 난장판, 눈지옥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과 항공사가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이제 대응 말고요. 대비를 논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김배성 항공산업과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네. 제주공항 체류 여객 비상대책본부 네. 이걸 가동해서 총괄 지원을 했고 이제 운항 재개 사흘째입니다. 네. 공항 운항은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25일 12시 기준으로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14시 48분에 첫 비행기가 운항을 개시한 이후로 금일 06시까지 총 342편 공급석 기준으로는 한 6만 7천여 석을 공급해서 여객을 수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객의 어떤 안전이 저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운항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여객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정기편 이외에도 임시편 투입 등을 열심히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늘 아침 상황을 저희가 보면 제주공항 상황이 평상시와 좀 유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예. 불편이 없는지는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임시편이 좀 투입되면서요. 네. 원래 제주공항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승객이 3만 명 정도잖아요. 네네. 이번에 훨씬 이상을 수송을 했습니다. 좀 활주로에 비행기가 좀 많이 북적이면서 안전에 괜찮을까 좀 걱정도 됐었거든요. 괜찮았던 거죠? 네네. 저희가 승객 수송을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예. 승객 수송에 최선을 다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항공편의 스케줄이나 공항의 운영도 안전이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항공편 운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승객 불만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 가고 있나요? 아, 예. 초기 이제 결항이 발생했을 때 제주 공항에 대기실에도 많은 체류 여객이 발생을 이제 했었는데요. 예. 제주 공항 체류 여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그 제주도청과 또 한국공항공사 또 유관기관들이 좀 협의해서 예. 그 모포나 단열 매트, 생수 같은 편의품들을 계속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공항과 시내 간의 어떤 그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도 저희가 셔틀버스 30대를 준비해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 공항 내 안내라든지 아니면 청소 인력등도 저희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 또 심야에 이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터미널 난방도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고 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항 구급차 등도 상시 이제 대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수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 항공 수송 계획과 연계해서 또 이제 도착하는 김포나 인천이나 김해공항에 심야에 도착하는 여객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와 지자체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서 공항철도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연장 운행하거나 예. 추가 운행하거나 또 전세버스 운행도 그 시행을 해서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예전 같은 어떤 대규모 불편 사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응을 참 잘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승객들 입장에서는 뭐 종이 박스가 초기에 네. 그 10,000원에 호가하기도 하고요. 네네. 이렇게 좀 물품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특히 그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일부 항공사에서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나눠줬던 거.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지적을 받았는데 네. 이거 사실인지요? 아, 예. 그 일부 항공사는 그 25일 항공권에 대해서 23일 결항된 승객에게 이제 우선 배부하는 어떤 결항편 순서에 따라서 항공권을 배부한다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탑승 원칙을 이제 정해놓고 예. 또 탑승해야 되는 승객한테는 탑승 시간 이제 몇 시간 전에 이제 문자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문자 안내 전에는 승객들이 공항 인근에서 이제 이제 숙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 뭐 다른 이제 일부 항공사들은 이 공항 현장에서 항공권을 선착순으로 이제 배부를 하고 또 탑승 안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 승객들이 공항에서 이제 대기하거나 했던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뭐 발권 기준이 항공사 자율로 정하는 건가요? 아, 그건 이제 항공사 자체적으로 어떤 예. 항공편의 어떤 운영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대응과 서비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항공사들은 이제 탑승 고객에게 대기 사항을 문자로 이제 안내를 하는 이제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혼란이 좀 적었는데 예. 일부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한 항공사들은 이번 이 제주공항의 어떤 폭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상 초유 사태다 보니까 그런 경험 미숙으로 승객에게 좀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국토부에서는 25일 이제 운항을 재개하기 이전에 이 국적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승객 불편이 없이 원활하게 여객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예. 특히 이제 항공사한테는 탑승 순서나 이런 그 승객의 안내에 관련된 부분에 특히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저비용 항공사 측에서 좀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경험이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 될 것인데, 뭐 그래서 저렴한 항공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좀 볼멘 소리도 저비용 항공 측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네. 발언은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절감해서 예.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죠.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든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어떤 이 대규모 불편을 방지한다는 것은 또 이제 이 승객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 좀 균형 있게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그 선착순으로 순번을 대기표를 나눠주면서 그 발권을 해주었던 거는 문제점으로 분명히 지적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통일된 발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번 같은 대규모 지연 결항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대규모 지연이나 결항 등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보다 이제 체계화된 매뉴얼이나 일정 운용 계획들이 이제 그런 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희 국토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같은 이제 관련 기관이 합동해서 예. 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이 일부 항공사의 미숙한 대응 같은 이번 사태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 등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같은 걸 제정을 해서 이용객 불편과 피해 최소를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갈 예정입니다. 피해 중에 또 하나는 사실 그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네. 숙박비나 식비 같은 추가된 여행 경비도 있고, 네. 그리고 제때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서 생기는 개개인의 그런 불편함, 업무의 지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승객들 입장에서는 좀 보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항공사 책임이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보상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기의 어떤 지연이나 결항의 원인이 항공사에 이제 있었으면 이제 법적인 소송도 가능하고 예.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어떤 이제 보상 기준도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제주의 폭설이나 이제 강풍 같은 것들은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결항이기 때문에 예. 보상에 대해서는 그런 천재지변이라는 점이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감안이 필요하고 그 몬트리올 협약 같이 그 우리나라가 가입된 국제 조약이나 예. 우리나라의 상법이나 항공법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도 이 천재지변 같은 항공사의 불강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 결항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보험 같은 게 적용되진 않나요? 그것은 이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예. 만약에 그 항공사의 규칙 사유가 있거나 그러면 그 가입한 보험이나 이런 상황이 어떤 맞다면 가능한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 대규모 결항 사태가 난 것 그 자체를 가지고는 법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에 그 뭐 개별 항공사의 서비스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네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 기관과 또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비자원이랄지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문제,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좀 협조를 한다니까 이 부분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대책, 앞으로 향후에 좀 대책을 선제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겁니다. 비단 뭐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김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국제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이 공항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떤 점들을 정비해야 할까요? 예. 요번 사태처럼 이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항공기에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얼음을 제거하는 이제 재방빙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처럼 이 제주공항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국제공항에 이 재난 대응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항에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담당 관할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미리 그 주정부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비상사태 선포하고 선제적 대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뭐 당국과 지자체 간의 어떤 긴밀한 공조, 선제적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좀 검토되고 있나요? 네. 그 이번 상황에서도 이제 중앙정부와 관련 그 제주시, 제주도 예. 그리고 관련된 저희 이 한국공항공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된 그 조치들을 공유해 왔었습니다. 대응은 잘했어요. 예. 그렇군요. 앞으로 좀 대책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오늘까지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오전 중에 좀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니까요. 저희도 좀 관련 소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김배성 항공산업과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 14번 운전기사 임재만입니다. 동네에 운전하다 보니까 뭐 가족분들처럼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달마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봉천동까지 갔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오는 노선이에요. 뭐 그렇게 뭐 과속한 지점이 없으니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하고 오르막길이 많으니까 눈 왔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신경 많이 씁니다요. 이제 보편적으로 운행을 안 하고 차를 멈추는 편이에요. 그 위험한 지역이라 마을버스를 해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출근하시는 마을버스 기사 모든 분들과 그에 따른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라고 응원도 하고 싶고 안전운전이 최고니까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승객들의 이 안전과 그리고 수송을 책임지는 우리 버스 기사분들 정말 고생이 많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 임재만 기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작 지역. 그중에서도 좀 운행을 할 때 눈길을 운행할 때 좀 위험하다는 점. 이 점 참고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애로사항들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아, 그래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방송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임재만님처럼 이 40년 넘게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계속 서울에서 버스 운전 기사도 하고 많은 이런 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귀담아 듣고요. 저희도 열심히 안전 관련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요. 저희가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 방송이 FM 94.5MHz거든요. 그래서 94.5, 0945 이렇게 번호를 정해놨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는 존 덴버의 노래 오토그래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은 서울시를 행정탐방합니다. 서울시가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여기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장영민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SNS 활용 전자상거래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발령을 하신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인가요? 네, 서울시에서는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 근데 그 결과 2015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492건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 2013년에 71건에 비해서 약 7배나 이제 증가한 그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SNS를 이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또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자상거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SNS로 거래하는 것 그 자체는 괜찮긴 한 건가요? 그렇죠. 그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의 경우를 보면은요. 예.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2건이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계약 취소
취소에 따른 반품 또는 이제 환급 거절이 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배송 지연이 한 12% 정도, 그리고 연락 두절 피해가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 환급 거절 피해의 경우에는 2014년 17%에서 2015년에는 64%로 급증을 했고, 예. 이러한 피해는 이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등의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피해가 이제 47% 정도 되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그 피해율이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이제 SNS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되고 활용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특히 20, 30대 소비자들이요. 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해 좀 피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네, 그 중에서도 20, 30대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 30대가 사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때는 SNS 뭐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당하는 거죠? 글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은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20, 30대에 집중이 되는데 내가 이제 잘하는 부분을 오히려 이제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거는 편하게는 이용하는데 오히려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20, 30대 피해가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뭐 교환이나 반품 같은 것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식으로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이 그걸 현실적으로 모두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에는 그 판매자 정보하고요. 그다음에 상품 정보 그걸 좀 확인하시는데 특히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이나 반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는 판매자와는 아예 거래를 하시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할 때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같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매 안전 서비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구매 안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만약에 이제 피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받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신고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신고는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요. 이쪽으로 전화를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자상거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생 침해 사범들의 관련된 이제 피해들이 생기면 서울시에 신고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눈물 그만입니다. 눈물 그만. 눈물을 그만 흘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눈물 그만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온라인이죠. 홈페이지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되시면 저희가 이제 구제 방안을 자세히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이제 상주 직원이 6명 직원이 있었어요. 피해 상담이 접수가 되면 이제 그 업자들한테 이제 시정 요구도 하고 또 이제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면 뭐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처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역할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전화번호는 서울 2133-4891부터 6번까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2133-4891부터 6까지 그리고 서울시의 눈물 그만 사이트를 좀 검색해서 눈물 그만을 좀 그 이름 괜찮지 않습니까? 눈물 나죠 정말. 그래서 눈물 좀 그만 흘리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장명을 했고요. 이쪽으로 좀 자주 이용을 해주시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민생경제과 장영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 함께 중국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자, 요즘 네.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프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특히 강추위가 한번 쭉 지금 불어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저도 좀 목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선생님도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네. 좀 목에 좋은 차 같은 거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침마다 목에 좋은 차는 다 골라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수시로 거 물도 드세요? 많이 마시고요. 모과차도 많이 마시고 네. 생강차 이런 것도 많이 마시고요. 뭐 중국 사람들도 뭐 비슷하죠? 비슷해요. 중국 네. 사람들도 평소에 생강차를 즐겨 마시는 편인데요. 생강차. 네. 이 생강차를 중국어로는 짱탕이라고 해요. 짱탕. 한 번 더. 짱탕. 짱탕. 네. 중국인들은 국이나 이 탕 종류를 모두 다 탕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쉽네요. 네, 아주 쉽죠. 네. 그래서 짱은 생강할 때 강자를 살려서 짱탕이라고 합니다. 짱탕. 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목을 잘 관리해서 안 아프면 좋은데 네. 목이 아픕니다. 아플 때가 있거든요. 특히 맞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정말 아파요. 네. 이럴 경우 중국어로 아프다는 뭐라고 할까? 네. 이게 우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어로 아프다라는 표현은 예. 덩이라고 해요. 덩. 네.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덩. 덩. 네. 아픈 부위 그 글자 뒤에다가 덩자를 붙이면 어디가 아프다. 이런 네.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이 아프다라고 할 때 목은 쌍즈라고 해요. 쌍즈. 한 번 더. 쌍즈. 쌍즈. 네. 쌍즈 덩이라고 쌍즈 덩. 하면 목이 아파요라는 뜻이 되죠. 나 목 아파할 때 그냥 쌍즈 덩. 네, 맞아요. 쌍즈 덩. 덩 하니까 좀 뭔가 안 아픈 것 같은데. 그래요? 아프다 하고 하면서 나 덩. 아. 이렇게 좀 해줘야 좀 아프다는 느낌이 들까요? 네. 덩. 그렇죠. 두통은요? 두통은 이 더우란 단어가 머리를 나타내거든요. 머리. 네, 머리 두자를 중국어로는 더우라고 해요. 더우. 네, 그래서 더우덩. 더우덩. 한 번 더. 더우덩. 더우덩. 요게 이제 두통입니다. 배 아플 때는요? 배 아플 때肚子疼. 뚜즈덩. 한 번 더. 肚子疼. 뚜즈덩. 네. 요 뚜즈 부분은 네. 아주 배를 움켜쥐면서 뚜즈. 뚜즈덩. 네, 肚子疼. 네, 목이 아플 때는 嗓子疼. 두통은 头疼. 그리고 배는 肚子疼.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오늘은 아프다 표현 배워봤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함께 하시면 이렇게 다 함께 중국어 통해서 쉽게 중국어 배워볼 수 있습니다. 0466번님, 목 아플 땐 생강차 최고죠. 정병진 아나운서 지금처럼 민망한데 제가 읽기에는 청청한 목소리로 재밌는 단어 많이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칭찬 문자, 격려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466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강차 많이 마실게요. 지앙탕이죠. 샵 0945번으로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앞서 일부에 나갔던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도 역시 같은 번호로 접수합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특히 올해 정말 내가 운수대통 해보겠다, 만사형통 되리라 싶은 분들 그 기운을 저희와 함께 좀 나누어 주시죠. 기쁨은 좋은 일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니까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로비 윌리엄스 그리고 니콜 키드먼이 함께 부른 Something Stupid 이어드릴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에게 수도권 소식 들어봅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살펴보고요. 김학무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 하면 역시 누리과정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몇 개월 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 예산에 편성해서 각 시군에 지급했습니다. 예.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일단 두 달치 910억 원을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를 지급받은 시군은 바로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고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이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원의 보육 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결정한 건데요. 아직은 몇 달치를 편성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당초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었는데 이제 도의회가 당초 도교육청 안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세우기로 한 겁니다. 예. 도의회는 오는 28일에 임시회를 열어서 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일단 경기도의 준 예산이 끝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언제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지 참 기다려지고 또 궁금한 그런 소식이었고요. 성남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3대 무상복지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타부타 말이 많은데 이 무상복지로 지급한 상품권이 할인 판매되고 있다.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거. 이런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새해 들어서 무상 산후조리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는 청년 배당 정책도 시작했는데요. 성남시가 지원금으로 성남사랑 상품권을 해당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청년 배당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인터넷에 이 상품권을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예. 12만 5천 원짜리 상품권을 10만 원이나 11만 원 정도에 판다는 내용인데요. 상품권을 지급받은 청년이나 산모 등이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깡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무상복지에 물들게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성남시는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상품권이 지역에서 소비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의 무상복지는 이 밖에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도 있는데요. 예. 이 같은 정책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인지 아니면 표를 노린 무분별한 포퓰리즘인지로 봐야 할지 4월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 북부 지역인 연천군과 포천군, 여기에 한탄강과 임진강이 있는데 좀 좋은 소식이 있네요. 네, 최근 열린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군이 신청한 한탄강과 임진강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는데요. 이건 국내 7번째입니다.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에 있는 적벽과 주상절리가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건데요. 예. 이 지역은 고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층으로 수십만 년 전 용암이 강물을 만나서 영리해서 형성된 겁니다. 주상절리는 암벽이 세로 형태로 줄지어 늘어선 형태를 하고 있고 포천 지역에는 수백 개의 돌베개를 가로로 쌓아놓은 독특한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 임진강과 한탄강 합류 지점에 있는 적벽은 주상절리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1등급 지질유산으로 지정돼서 보존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등 6곳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가 지질공원이 됨에 따라 이 지역의 지질자원을 이용한 교육과 관광자원화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날 풀리면 가족들과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퀸의 Love of My Life 흐르고 있죠? 감상해 보시죠.